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정수론 10강에서는 1차 합동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풀죠? 그쵸?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c다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ax는 c 모드 m 이렇게 생긴 1차 합동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양변을 a로 나누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정수환에서는 여건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대 수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환이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마치 행렬처럼 항상 역행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렬도 예를 들어서 어떤 AX는 C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보통 A가 만약에 가역행렬이라면 A를 이쪽으로 이렇게 역행렬로 넘겨서 곱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A가 가역행렬이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쪽 변으로 넘긴다는 건요, 어쨌든 여건이 존재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보통의 방정식에서는 항상 A분의 1이라는 여건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이런 합동식에서는 이 A가 여건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AX는 C라는 합동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게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죠. 결국에는 M이 AX-C를 나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자 라는 말은 m이 ax-c를 나누게 하는 이런 x를 찾자 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ax-c가 m의 배수가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x-c가 어떤 m의 k배, 그쵸? 이게 되게 하는 k와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찾으려던 것은 이 x 값이었으니까 k는 뭐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이렇게 찾은 것 중에서 x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어차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형 방정식이랑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이걸 이쪽으로 한번 넘기고 c를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mk는 c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선형 방정식이죠, 그쵸?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k와 x니까 이 x와 k에 대한 선형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은 여기에 플러스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고쳐서 써볼게요. ax 플러스 m 곱하기 마이너스 k는 c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쵸? 일단 gcd a와 m을 봐야 되죠. 이 값을 g라고 했을 때 만약에 g가 c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g가 이제 c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는 당연히 존재하고 첫 번째 해를 x0 그리고 마이너스 k0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얘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0에다가 어떤 상수 n 곱하기 g분의 m 콤마 마이너스 k0에다가 마이너스 상수 n 곱하기 g분의 a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ax 플러스 by는 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해가 x0 플러스 k의 g분의 b 콤마 y0 마이너스 k의 g분의 a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k를 그냥 n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뒤에 k 값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x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x를 뭐라고 구할 수가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x는 x0 플러스 n 곱하기 g분의 m이라고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ax는 c를 만족하는 이런 합동식의 해는 x에다가 x0 플러스 n 곱하기 g분의 m 이런 꼴의 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합동식에 대한 해니까 여기도 등호가 아니라 합동식으로 써야겠죠. 우리가 이런 합동식을 풀 때는요, 집합이 달라요. 왜냐면 모두 m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밖에 없죠? 0부터 n-1까지 밖에 없어요. 왜냐면 m으로 나눈 나머지 값만 숫자로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숫자 103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엔 이 0부터 n-1 사이의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도 0부터 n-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x는 어떤 해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모듈러 m에 대해서 이런 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죠? 여기는 n에다가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G-1까지 집어넣으면 끝이지 않아요? 왜냐면 0, 1, 2 이렇게 점점 커질 때마다 여기 이 숫자가 어떻게 돼요? 그쵸? 처음에 0이었다가 G분의 1m이었다가 G분의 2m이었다가 G분의 3m이었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직선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를 m이라고 해보죠. 사실 x0가 0과 m의 사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몇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몇인지는 모르니까 am과 이 a 플러스 1m 이렇게 m의 배수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해보죠. 뭐 이쯤 있겠죠. 그러니까 x0에다가 0을 더하면 뭐 그대로 x0고 g분의 1m을 더하면은 뭐 조금 커지겠죠. 이렇게 g분의 1m 그 다음에 g분의 2m 이런 식으로 점점점 조금씩 같은 간격으로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g-1이 아니라 g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g분의 gm이 되면서 이게 1이 되면서 그냥 m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x0에서 m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m만큼 이렇게 가서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x0면은 여기 a 플러스 1m에서 이만큼이 또 x0겠죠. 여기가 지금 x0 플러스 g분의 gm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를 모듈러 m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의 값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엔 이 간격 아닐까요? am, 그쵸? 왜냐면 정확히 am이라는 값을 가지면 딱 떨어질 테니까 값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의 나머지가 이만큼이겠죠. 그러니까 x0는 나머지가 요만큼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x0에다가 g분의 1m을 더하면은 나머지가 이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머지의 값들을 쭉 나열해보면 여기를 0으로 시작하고 여기를 그냥 m으로 놨을 때 아까의 그 간격 값들이 여기 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 시작을 할 때 m의 배수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그거의 나머지를 구하면 요 간격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나 있어요? 1개, 2개, 3개 여기까지 해서 g분의 g-1m까지 더하고 그런데 g분의 gm을 더하면 이 m을 넘어가 버리면서 이 값이 뭐랑 똑같아져요? 결국엔 이 처음 값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x0나 x0에다가 g분의 gm을 더한 것이나 어차피 같다는 거예요. 모듈러로 봤을 때는. 그쵸? 여기 있는 이 값이나 여기 있는 이 값이나 같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이 g분의 1을 더한 이 값이나 그 다음에 g분의 이 다음 숫자죠. g 플러스 1m을 더한 한 이 정도쯤에 있는 숫자겠죠. 이 숫자나 이 두 개도 어차피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0부터 g분의 g-1까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나면은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이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듈러 m으로 볼 때는 이 해의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밖에 안 나와요? 총 0부터 g-1까지니까 총 g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돼요? x0 더하기 n 곱하기 g분의 m이다. 이걸 모듈러 m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ax는 c 모듈러 m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GCD AN이 C를 나눈다면 뭐 안 나누면 당연히 해가 없는 거고요. 나눈다면 그때 그 X는 X0 플러스 상수 N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슬리니까 그냥 K라고 할게요. K 곱하기 G분의 M 모두 M인데 이때 어차피 K를 무한정 대입할 필요가 없이 K는 0부터 G-1까지만 대입을 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G개의 해를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X0라는 이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쵸?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풀어볼게요. 7X는 4 모두 14다. 이것의 해는 존재할까요? 보세요. GCD 7, 14가 뭐죠? 7이죠. 근데 7은 4를 나누나요? 안 나누죠. 그래서 뭐예요?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12x는 8 모두 4다.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GCD 12와 4는 몇이죠? 4죠. 그런데 4는 8을 나누죠. 그러니까 일단 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럼 그것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그러면 일단 4가 12x-8을 나누게 하는 그런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부터 12x-8 4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정리를 해주면 12x-4k는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그리고 확장된 유클리드 알고리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표를 그리라고 했죠.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k, 여기는 12x-4k를 적는 거예요. 일단 1, 0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럼 12가 나오고요. 0,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 마이너스 k가 1일 경우에요. 마이너스 k가 1이니까 4가 나오죠. 그럼 아래식에다가 3을 곱해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1, 마이너스 3, 0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하다가 0이 나오는 순간 바로 그 위에 거가 뭐예요?
GCD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GCD가 4가 나왔었네요. 그럼 우리 벌써 해를 구했죠. x는 0, k는 마이너스 1일 때 12x 마이너스 4k는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x 마이너스 4k가 8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해에다가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0, k는 마이너스 2, 이 값이 바로 요 식에 대한 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x0가 0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x는 8 모드 4에 대한 해는 x는 0 더하기 k 곱하기 4분의 4 모드 m이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건 어차피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k라는 거고, 이때 k는 몇부터 몇까지요? 0부터 g-1까지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g가 4였으니까 0부터 3까지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는 결국에는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되는지 한번 검사해 볼까요? 여기 x에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12 곱하기 0은 8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나요? 같죠? 둘 다 0이죠. 그러면은 12는 8과 나머지가 같나요? 이것도 4로 나눠 떨어지죠. 그리고 12에다가 2를 곱해도 어차피 근데 이 12라는 숫자가 4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옆에다 뭘 곱하든지 간에 어차피 항상 4로는 나눠지겠죠. 그래서 0, 1, 2, 3 이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